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장동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주식회사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노래를 즐겨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노래 첫 부분에 JYP라고 하는 그 노래들이 있는데 이 JYP 회사에서 만든 노래이겠죠. 박진영이 있는 회사, 즉 박진영이 운영하는 회사로도 유명한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YP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한류 하면 떠오르는 게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마지막으로 아이돌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돌들을 직접 발굴해내고 그들을 키워내는 게 바로 엔터테인먼트 사인데요. JYP가 바로 그 엔터테인먼트 사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엔터테인먼트사가 실제 얼만큼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성장성이 좋은지 실제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엔터테인먼트사의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은 무엇이고 실제 아이돌 그룹과 전속 계약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파트는 총 3개로 나뉘어져 있고 오늘은 첫 번째, 즉 회사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인데요. JYP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선 설립일자는 96년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8년 전에 설립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주권 상장은 즉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고 2001년 8월쯤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위하는 사업은 소속 연예인 가수 및 배우의 엔터테인먼트 활동과 음반, 음원의 제작 및 판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 회사는 총 1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종속 회사를 살펴보니까 JYP 엔터테인먼트 재팬이었습니다. 자산이 268억 정도가 되고 설립은 2010년도 11월 1일로 되어 있네요. 회사채는 해당 사항이 없고 본사는 강동구 강동대로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의 총수 현황을 살펴보면요. 우선 발행 가능한 주식수가 2억 주인데 그중 1억 8천만 주를 발행했고 신기하게도 감소한 주식수가 약 1억 5천만 주 가까이 감소를 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역을 보면은 감자가 5,800만 주, 그 다음에 이익 소각으로 38만 주, 주식 병합으로 8,900만 주를 시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수는 약 230만 주 정도가 되고요. 유통 주식수는 3,300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자기 주식수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 대비 6.75%를 차지해서 꽤나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은 JYP 같은 경우는 0.67% 정도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SM을 찾아보니까 0.73%, 그리고 BTS가 있는 하이브는 0.79%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 비율 현황을 살펴보겠는데요. JYP라는 기업의 사업 부문별 매출액 및 매출 비중을 알아야지 이 기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비중이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반 사업에서 52%를 가지고 가고 있고 기타 초상권 등에서 35%를 가져가고 있으니 음반 사업과 기타 초상권 등과 관련된 사업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점은 해당 매출 비중은 2020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콘서트와 출연료 같은 부문은 나중에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이 현재로서는 각각 1%, 4%이지만 이 비중이 10% 혹은 12%가량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거 기준 연간 상승률로 보면은 기타 초상권은 19%가 상승됐고요. 출연료는 마이너스 21%, 광고도 마이너스 11%, 콘서트는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마이너스 59%까지 매년 지속 하락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음반 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5%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주요 부문의 국내외 판매 비중 현황도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음반 사업과 콘서트, 광고, 출연료, 기타 이 부문의 각각을 국내와 해외 비중으로 나눈다면 얼마만큼을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해외에서 발생이 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음반은 국내가 70%, 해외가 30%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콘서트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내수가 8%, 그 다음에 해외가 92%지만 그 전년도를 보면은 내수가 약 38%, 그 다음에 해외가 한 62%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도 내수가 한 67%, 해외가 33%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출연료 같은 경우도 뭐 내수랑 해외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타, 초상권 등에 관련된 것은 해외 비중이 73%로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국내 합과 국외 합을 더하면은 국내의 경우는 약 51% 정도를 가져가고 있고 해외에서는 매출의 한 49%를 갖고 가고 있으니 JYP라는 기업에서 이 음반, 콘서트, 광고, 출연료, 기타 등 모든 것이 국내와 해외에 비슷한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인데요. 음악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JYP라는 개별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 준비한 페이지입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JYP에서는 박진영과 2PM, 데이식스, 있지 등 여러 걸그룹들과 그룹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그룹들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 즉 음악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국내 문화 콘텐츠 사업은 2000년대 초반 이후에 한류가 엄청나게 유명하기 시작해지면서 그 규모나 관심이 매우 폭넓게 전개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 산업은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서 녹음한 다음에 우리와 같은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를 하는 이 가치 사슬로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OTT, 오버 더 탑의 약자인데요.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방송이나 영화 등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플랫폼에 유통하는 영역까지 음악 산업의 일반적인 매출원으로 편입이 되었고, 최근에 볼 수 있는 음악 산업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음악 산업은 공연과 출연 등의 매니지먼트 사업뿐만이 아니라 소속 아티스트의 지적재산,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산업이 가져오는 경제 효과 및 국가 간에 미치는 정서적 영향력은 굉장히 커가지고 국가 경쟁력 향상과 이미지 제고에 적지 않은 비중을 담당한다는 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음반 산업의 특성을 보면은 대부분을 차지해온 피지컬 음반 시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CD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음반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만 90년대 이후 인터넷이 발달되고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되기 시작하면서 돈을 주고 음반을 사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시장 규모가 빠르게 축소가 되었고 최근 들어 멜론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음악 소비 패턴이 과거에는 이제 어떤 피지컬 음반 시장을 샀다면 지금은 스트리밍 노래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노래를 뭐 구독 서비스와 같이 매달 얼마를 내고 원하는 노래를 계속해서 듣는 그런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장 등이 이제 구독처럼 화돼서 이제 유료화, 양성화가 되어서 이제 전 세계 음악 산업은 다시 2014년을 기점으로 성장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공연 산업을 보면은 콘서트의 기획, 제작 및 연출, 뭐 이런 과정을 포함해서 각각의 영역의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분업화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대내적인 환경, 즉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꺼려지게 되고
불가능해지게 되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공연 등이 시도되고 있고, 향후에도 아티스트와 팬 간의 이런 지역적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공연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악 산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자면 일단 지적재산 관련된 산업이라는 점인데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자체적으로 스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JYP면 JYP, 뭐 SM이면 SM, 본인들이 원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과 전속 계약을 통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 뭐 광고 등의 출연을 섭외하는 에이전시 역할을 수행할 뿐만이 아니라 음악이나 아티스트의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2차 컨텐츠로 기획, 생산, 유통, 판매하는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영위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산업 때문에 게임과 패션, 화장품 등과 같이 유관된 산업의 사업자에게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부분적으로 양도시키고, 그 대가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라이센싱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문은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거부가 가치 산업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국제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은 2019년 음반산업은 전년 대비 8.2% 성장한 202억 달러, 즉 하나로 24조 원에 해당되는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 매출의 56%에 해당하는 비중이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전년 대비 22.9%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같은 기간에 피지컬 음반 매출은 마이너스 5.3%, 그 다음에 기타 디지털 매출은 마이너스 15.3%를 달성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그래프화된 것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피지컬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매출이 감소하는 부분을 띠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스트리밍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나중에는 2019년도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오히려 피지컬보다 더 큰 비중, 그리고 어떠한 다른 분야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내 음악 시장은 어떨까요? 2018년, 2019년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음악 시장 규모는 K-팝 산업 성장에 힘입어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6위의 시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원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국내 음원 시장에서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평균 22.1%에 달하는 성장세를 기록한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3년도에는 약 3,856억 원이었던 음반 시장이 2018년도에는 1조가 넘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K거 기준, 즉 매년 상승률이 22%나 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경기 변동의 특성을 보면은 음원 산업의 경우는 문화 소비 욕구를 가장 손쉽게 충족시키는 소비재로서 경기 변동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공연 사업 같은 경우는 면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2014년 세월호 참사, 그리고 2016년에 중국의 한일령 등 국내외 정치 경제적 이슈 및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적인 이슈에서는 민감도가 아주 높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주주 구성 비율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JYP의 대주주는 박진영 외 특수관계인이 18.32%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의 비중이 꽤 크다고 했는데요. 일단 이 자사주의 비중은 의결권이 없지만 혹시나 해서 외부에서 박진영 외 특수관계인 3인이 갖고 있는 이 18.32%보다 더 큰 비중으로 누가 주식을 사들인다고 한다면 이 박진영 외 특수관계인들은 이 자사주를 이용해서 외부의 우호 세력에게 팔아서 자신들의 우호 지분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주식은 74.93%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박진영 외 3인을 빼고는 굉장히 많은 주식이 개인과 외인들에게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정비의 비중이 더 크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JYP의 2019년도와 2020년도 각각의 비중을 보면은 우선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그리고 감가상각비와 무연자산 상각비는 고정비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비중이 한 25%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그 반면에 지급 수수료,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비,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와 같이 이 변동비적인 성격을 띈 것들이 약 60%에서 70% 가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JYP라는 회사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이 지급 수수료나 컨텐츠 제작비를 아끼거나 혹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큰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 더욱더 이익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JYP의 첫 번째 기업 소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재무 분석편을 통해서 JYP의 재무표적인 측면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